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2021년도 한 해도 드디어 막이 내리고 2022년도 호랑이 해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호랑이 해에는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 한 분 한 분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만사 형통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과 축복을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화이팅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하는 2022년도가 되길 기원할게요. 자, 목요일 국내 증시부터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국내 증시는 뭐 간단하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연초 금융투자 물량 소화 과정 속에서도 이후 IT 반도체 섹터의 지속 강세가 전망되는 증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 장 마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래 구간에서는 3조의 이 매물대가 있고 위에는 2조 원대 매물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그러한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 2조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일단은 코스닥은 좀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는 반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아무래도 대형 종목군들이 또 이 배당락 이후에도 배당을 줬던 이 대형주들이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면서 더군다나 코스피에 또 많은 제조 기반 종목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증가되는 모습 속에 그러한 부분이 약간 코스피 기업들을 좀 짓눌렸던 요인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풀리는 문제고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재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에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게임주가 여전히 광세를 보이는 가운데 IT 반도체가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총 비중이 높은 그리고 종목의 이 섹터의 수가 많은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닥 섹터가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 수도 상당히 많았던 코스닥 시장이고요. 통상 연초에 비교적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번에도 당연히 연초에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연초, 말 그대로 연초, 월초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전체 시장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2022년도 시장을 전망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그렇지만은 1월 초 시장은 여전히 이런 연초 효과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시장이 해외 증시의 지지부진함 속에서 밀린다면 좋은 IT 반도체 섹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저는 무방한 시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연초 효과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연초에 새로운 계획과 함께 새로운 무언가에 시도하려는 그런 자금 수요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초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연초 순간적으로 나오는 정부 정책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책 그런 신년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또한 장중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잘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하면 연초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1월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말을 하자면 1월 달에는 연초는 좋은데 그 이후에 문제될 소지가 한두 가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LG 에너솔루션의 IPO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IPO가 진행이 돼서 실제로 상장을 하면 할수록 관련한 이 자금 자체가 한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 공백 이슈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증시가 흔들릴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일부 현금화를 시켜서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좋았던 IT 반도체, 지금 좋은 2차 전지 소재, 지금 좋은 게임주, 성장주를 그때 또 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이고 저가 메리트가 생기면 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현금 총알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길게 뭐 22년도의 시장을 전망한다 보기보다도 1월의 시장에 대한 뭐 간략한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 정도 듭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188원대에서 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코스닥만 좀 더 상승 보였죠. 양 시장 다 여전히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 수요일 날 제가 시황을 적어드린 곳에 이 수급의 금액을 분명히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금융투자의 코스피는 5조 4천억, 코스닥은 2조 2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뭐 당장 수요일 날 1조 빠져나갔고 뭐 2조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약 대략 70% 정도, 6에서 70% 정도 금융투자가 팔 수 있는 물량이 남았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게 다 팔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돼야 될 텐데 공격적으로 월요일 날도 뭐 수천억씩 코스닥에 계속 나온다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지금 목요일 날 시장에서 올라왔던 이 뭐 기판이라든지 이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IT 반도체 섹터라든지 전혀 다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섹터의 반등 여론은 조금 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쪽과 물량이 교집합이 적은 섹터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강한데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많이 드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ES가 다가오고 CES 관련된 부분과 또 교집합을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 뭐 내년에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점에서 네, 신고가 돌파가 나온다면 또 새로운 시세의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연말 배당락 이후 항상 고질적인 수급 손바뀜 현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는 금융투자 물량이 지속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목요일 증시도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회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섹터가 있다. 근데 걔네들은 금융투자 물량이 많이 안 들어온 쪽이 많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70% 정도 있는데 6, 70% 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뭐 한 3, 40% 정도 팔면은 그때부터는 매도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두 차례 매도가 더 나온 다음에 단기 눌림에서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섹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 효과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 또한 현재 미국 및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WHO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준 부분, 그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확진자가 살짝 꺾이기만 하더라도 그동안 시장에서 공급망 이슈로 문제가 됐던 자동차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피해를 본 회사들이 수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시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지난번 현대자동차의 이 전기차 확대 이슈와 함께 올랐던 현대위아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눌리고 있을 때 또 기회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 목요일 폐장 이후 미 증시 연이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전에 소폭 밀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연초 효과로 인한 코스닥의 눌림은 그렇게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없다. 즉 종목 장세기 때문에 강했던 종목군들의 눌림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잡고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 보면서 뭐 관심 종목군들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라이브 방송을 조금 일찍 진행할 생각이에요.
네, 라이브 방송 뭐 유튜브 라이브를 뭐 한 6시에 한다든지 뭐 5시에 진행한다든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미리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크게 이 박스권을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하죠. 오히려 연초에 코스닥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연초 효과에 의한 코스닥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초에 배당락 이후에 연말에 이렇게 슈팅을 주죠. 슈팅을 주고 연초에 바짝 올랐다가 바로 밀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를 만든다면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박스권 상단에서는 주의와 경계를 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증시를 잠시 보죠. 해외 증시를 우선 나스닥 지수는 국내 증시가 개장하고 그러니까 폐장할 때 목요일 날도 좀 시가에 좀 올렸다가 좀 종가상 저가 마감을 하고 네, 금요일 날도 0.61%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네, 일부 조정이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안에 공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수혜로 지금 좀 작용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전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IT 반도체 가격 하락에 오히려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공장의 이 가동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악재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의 생산 조절이 그렇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보죠. 대형주 위주로. 지금 대형주는 이 기판 섹터가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LG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전부 다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수를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삼성전기도 월요일날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뭐 강하게 돌파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아하신 분들은 지속 홀딩이 저는 좋아 보이고 이 5일선이라든지 이 구간을 지켜만 준다면은 혹시나 이게 급락이 나와서 아래 떨어진다면 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극대형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월봉 기준에서 이 신고가가 뭐지 알기 때문에 20만원 선까지 일단 트라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20만원이 돌파되면 이러한 사상 최고가를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였던 인텍플러스가 아주 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인텍플러스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판과 IT 반도체 소외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IT 반도체 금요일날 ISC가 일단 전체적으로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안에서 가장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기판 쪽은 이미 신택이라든지 좀 올랐는데 전공정에서는 주성이 신고가를 먼저 쳤고 장비에서는 ISC가 좀 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ISC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아이솔루션이라는 자회사, 자율주행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 추가적으로 더 보면 DBI텍, 자, 고점 돌파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고가 구간이 돌파가 되면은 제가 볼 때 목표 주가를 8만원이 아닌 9만원대까지 올려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물량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 않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돌파할 때 5일선 눌림으로 다음 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업황, 실적 그런 게 단 하나도 빠지지 않는 종목에서 최근에 단순하게 보면은 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못 가는데, 그 구간을 한 번에 돌파가 나온다면은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파인 테크닉스 하나를 보죠. 금요일 날도 개인적으로 조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뭐 시원하게 수익은 좀 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눌림에 들어가서 약간씩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 이유도 지금 의미 있는 매물대를 일단은 트라이는 끝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내년 이 폴더폰 스마트폰 출하량이 1,4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는데요. 여기에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두 번 접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장 힌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들어간다라고 하면 물량도 두 배가 늘어나는데 접는 것도 두 배 가면은 네 배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최대 수혜주는 파인테크닉스 대장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저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시가가 좀 밀릴 때, 그리고 금요일날 분봉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던 이런 자리들이 있겠죠. 시가에 좀 올렸다가 밀릴 때, 네, 밀릴 때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시장 보면 일단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배터리 생산을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는 항상 장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있었는데, 동진 세미캠으로 엮어버릴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게, 금요일날 동진 세미캠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일 악성 매물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세를 강하게 올려친다라는 거는 정말로 큰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 밖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노스볼트라는 이슈 모멘텀을 붙여서 좀 강하게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노스볼트의 배터리 생산 시작이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면서 이러한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각 구간마다 지금 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엄청 세다라는 부분으로 보니 해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주도주로 인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LG노텍 아까 이야기를 들었었죠. 최근에 자화전자에 대한 리뷰를 조금 안 했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날 사상 최대 거래량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만들어졌던 갭을 지금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5일선 위로 올라타서 뭐 이런 구간이 좀 확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윗꼬리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들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눌리는 구간이 보인다면 그때 정도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이 자율주행 부분, 이 전부 다 미래의 그 자율주행 시대를 대변하는 거고, 현재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XR 기기, VR 기기 등등의 이슈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만 있는 이 메타버스 세계는 무의미하다. 하드웨어의 혁명이 없이는 절대 소프트웨어 혼자서만 갈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뭐 VR도 있었고 뭐 XR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많은 또 악재도 나왔죠. VR 기기를 착용하면은 뭐 울렁임, 뭐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등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하드웨어의 이 성장에 의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OLED,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 게임과 그래픽의 성장으로 보다 더 돋보이는 현실감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희지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메타버스로 진화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XR 기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화전자의 이 신규 공장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때까지 보다가 일단은 매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시 올라와서 눌린다면, 이러한 횡보가 길어진다면 이제부터는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져야 될 종목이었다면 그냥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런 구간에서 갭을 메꾸지도 않고 버티고 간다라면은 이걸 돌파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든지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이 지금 현재는 이런 구간이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인데, 이 매물대를 일단 올라서서 눌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다시금 좀 관심을 갖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DB하이텍과 그 다음에 자 OLED,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현재 OLED 대장은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OLED 관련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OLED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여전히 스몰캡 탑픽으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량을 거의 대부분 지금 정리가 돼서 뭐 한 30% 정도만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지난주 수요일날, 네, 제가 영상을 굉장히 늦게 올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MB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와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 MBT 어떤 분은 천국을 뭐 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눌림 잘못해서 크게 손실을 봤을 분들도 저는 100%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굉장히 칼처럼 좀 떨어졌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일단 분양을 시작했다라는 말을 좀 알리면서 좀 했었는데, 시간 외에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거의 첫 타임에 빨리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들어가서 잘 잡았는데 뭐 수익도 크게 좀 났었는데, 이 윗구간에서는 원래 상한가를 계획을 하고 눌렸을 때 매수를 계획했었는데,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회원님이 이 MBT 홈페이지에 뭐 떴다라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미리 좀 알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목요일날은 뭐 따로 그 이후에는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MBT가 운영하는 세컨서울에 저는 가능성을 좀 입증한 그런 날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목 뭐 월요일날 뭐 당장 매수보다도 지금 만들어진 이 저가죠. 네, 만들어진 저가, 이 엄청난 거래가 터진 이 순간을 보면서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27,000원 언저리를 다시 눌렸을 때 뭐 입질 정도는 저는 매매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뭐 일정 부분 조금 보다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MBT의 자회사가 진행하는 부분을 너무나 성공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나선다라는 것은 악재이면서도 혹재로 작용이 들고요. 이 노이즈가 굉장히 컸던 만큼 마케팅 효과도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기존에 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특전을 주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10,000원에 분양을 했던 땅을 언놈은 59만원에 팔고 있었고, 그럼 59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MBT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컨소울이 뭐 단기간에 서버가 폭주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저도 가상의 땅을 사봤는데 어느 순간에 결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트래픽이 엄청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가 또 나왔고,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이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도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이 게임 섹터, 현재 게임 섹터는 철저하게 P2 거기에 플러스 이 플랫폼을 영위하는 회사들 위주로만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인 블록체인 사업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상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네오이즈 홀딩스로 엮이죠. 하이브, 위믹스, 네오핀, 이 세 가지 흐름에서 이쪽 핀테크 블록체인 쪽으로만 좀 강세를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머지 게임사들에게는 조금 오히려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걸로 보여지고, 그동안 네오이즈 홀딩스만 급등을 했는데 아마 키맞추기 성격에서 네오이즈가 금요일날 좀 따라가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단기 한 3개월 가량의 박스권을 일단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 그리고 수급도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도 한 26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네오이즈도 눌림목 대응 정도 해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데브시스터즈도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금 거래량을 좀 터트려 놓고 도치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캔들의 유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올라가면은 한 차례 더 짧은 엠파동이 나오는데, 만약에 올라가는 척하고 밀어버리면은 쭉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의 기준을 내가 눌림으로 본다면은 5일선이 올라갈 때, 5일선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면은 돌파로 봤다가 그 돌파의 자리가 훼손되면 그냥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수의 기준으로 잡기는 어려운 자리겠죠.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탈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질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깊어져봤자 일정 구간에서 돌려줄 거고, 여전히 조금 최근에 게임주들이 워낙 이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해서 급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지금 구간에서 진입보다는 돌릴 때 진입하는 게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는 일단 이 CES,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대기를 하고 있죠. 일단 CES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섹터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AI, 그 다음에 홀로그램 등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AI 관련해서 셀바스 AI가 가장 먼저 좀 치고 갔었는데, 그냥 이거는 종가 베팅만 수요일날 좀 하고, 종가 베팅만 조금 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가의 위치들이 너무 높아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AI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도 기존의 로보티즈가, 그리고 유진 로봇이 각각의 대장 자리를 했기 때문에 CS 기간 전 언저리에 잠시 눌려준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저는 가장 좋게 보는 로봇주인데, 이 또한 눌리지가 않고 있죠.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단기 과열에서 이런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차라리 윗구간에서 그냥 매수로 대응을 해볼
생각도 지금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싸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봉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렇게 더 빠르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대반전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삼성 있지만 로봇, 그리고 로봇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젊은, 신임 사장이 CES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한 발표 등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 임원, 시민 이런 리더가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제약바이오를 지금 진입은 안 한 상태인데요. 제약바이오는 진입을 안 한 상태인데 일정 구간 자리를 잡아주는지, 이게 이제 21선에서 자리를 잡고 돌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지 일단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좀 좋게 보는 게 매드팩토, 그리고 뭐 상승률 좀 많았던 앱클론, 바닥권의 상승률이 좀 셌었죠. 그리고 SCM 생명과학 바닥을 잡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체크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도 단기 바닥에서 거의 2배씩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조정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반짝 올랐기 때문에 단기 가격 조정 조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 후반이 갈수록 오히려 CES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2년도 다들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밤 한 6시 정도 혹은 그 이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언저리에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을 좀 일찍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